자, 20페이지 이 챕터 2 취득세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내용이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등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뭐 했을 때 되는 거예요? 취득을 했을 때 되는 거죠. 취득했을 때, 그죠? 그럼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 누가 내냐면 납세 의무자가 이제 사실상 취득자 그럽니다.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데 얘가 세금을 계산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죠.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이걸 내게 되죠. 얘는 납부목이 뭐냐면 신고 납부 그럽니다. 신고 납부. 그죠? 얘는 언제까지 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제 가산세 부과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서 말한 취득일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취득 시기 그럽니다. 그죠? 시기를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실상의 취득자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을 뭐라 그래? 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과세 대상. 무엇을 샀을 때, 그죠? 대상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 배울 때 과세 요건 4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태세율. 그 4개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당연히 그 4개를 기본으로 하고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인 프린트 거기 역집은 20페이지는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죠. 그 특징은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고. 자, 그럼 그 취득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유학집 이게 먼저 나왔는데 얘 있죠, 얘 대상. 이건 따로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뭐는 들어가야 돼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토지 건축물 들어가고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래요. 선박, 항공기. 얘들이 이제 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그래요. 광산 채굴 권리와 그 다음에 어장, 그죠? 어업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목, 그리고 각종 형권, 그래서 골콘, 승, 종, 요, 그래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유토회원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뭐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따라 안 외워도 하다 보면 외워질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안 하면 못 외우지만 취득세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막 나왔었거든요. 오래전에는 막 단순하게, 그죠? 근데 그때는 많이 외웠었어요. 뭐 이건 그때 이렇게 뭐 외울 건 없는데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 한잔 하려니, 그죠? 안주가 있어야 되잖아. 안주는 뭐가 좋아? 회를 먹어요. 회는 어디 가서 먹는 게 좋아? 항구에 가서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차기선이란 항구에 가서 회는 기분이 뭐요? 광어죠. 광어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한 번씩 그랬었어요. 그쵸?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낼 필요 없죠. 그래서 물론 저는 회를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죠? 회 먹고 맛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 맛 하나도 없더만. 무슨 맛이야, 그게? 우리는 음식은 그런 주의입니다. 항상 음식은 가격을 떠나서 먹을 때 부담 없이 마음껏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음식인 거예요. 근데 회는 음식이 아니에요. 왜? 걔는 배불리 못 먹거든요. 그리고 마음껏 못 먹고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본 관점은 그래. 항상 회를 먹는 사람 보면 그걸 팍팍 퍼먹진 않아요. 물론 안 넘어가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두 점 집는 거 못 봤어요. 하나씩 집어야 돼요. 얼떨결에 다 두 개가 딱 집으면 눈치 봐야 되고, 이걸 내려놓아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런 그런 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 회가 남아. 왜? 눈치 보다가 서로 생기다가 그걸 한 번 먹고 바로 인터벌을 가져야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먹었으면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좀 쉬었다 먹어야지, 먹고 바로 집으면 눈치 보여요. 그게 무슨 음식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해 먹는 분들은 자기들이 묵시적으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음식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이번에 처갓집에 제가 항세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형님이 회를 사줬어요. 근데 저는 회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알탕을 시켰어요. 스키다시하고 저는 이제 제가 스키다시 담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알탕 시켰는데 알탕 12,000원 시켰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알도 겁나 많아. 나는 막 그거 밥에다 막 푸짐하게 먹는, 배불러 배 두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회 먹고 앉아서 이거 먹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술 먹고. 그게 무슨 음식이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입이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보니까 회는 처음 먹을 때, 맨 처음 먹을 때는 되게 맛있게 먹어요.
먹고서는 하다가 좀 지나면 안 먹더라고. 그죠? 그는 무슨 그걸 뭐 그 비싼 걸 갖다가. 비싸게 또 겁나 비싸죠. 알탕 12,000원인데 그는 뭐 회는 뭐 한 1인분 시키면 막 보통 막 얼마야? 막 5, 6만 원, 7만 원, 막 7만 원, 8만 원 이러죠.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외울 거 없어요? 얘네들을 뭐라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법에서 취득은 무엇을 취득이라 하느냐 구분해놨죠. 이렇게 두 개다. 하나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하나는 간주 취득, 다른 말로 의제 취득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전에 한번 했었죠. 자, 만약에 토지가 있다. 그죠? 자, 이 토지를 취득하는 법이 있다 그랬죠. 자, 나는 가진 건 없고 돈밖에 없다.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럼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다 했어요?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땅은 없고. 돈 주고 사면 되죠. 애매합니다. 나는 돈이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땅이 겁나 많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어? 그렇죠.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나는 가진 거 뭐밖에 없어?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엄마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게 뭐가 있어? 니아까하고 삽하고 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뭐야?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니아까에 삽을 니아까에다가 뭐 돌 실어서 바다를 메꾸면 된다겠죠? 까짓 거만큼 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 서해까지 가야 됩니다. 동해하고 남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 혹시 또 가서 또 동해 바다 갔다 오신 분이 있나 모르지. 여긴 안 되는데 그러죠? 바다에 계속 돌을 메꾸다 보면 언젠간 지가 하늘 뭐 위로 올라오겠죠. 전례가 있잖아. 서산 간척지 그죠? 뭐 새만금 다 뭐요? 메꿔 올라온 거든. 나도 언젠간 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난 땅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전부 다 전답이에요. 논밭. 그다음에 대지를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팔고 대지를 살 수도 있지만 형질 변경해서 뭐 할 수 있다? 지목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전부 다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대가를 주고 취득한다 해서 유상승계 그러고 얘를 무상승계라 그래요. 얘는 최초 내가 처음 취득한 거죠. 그럼 뭐라 그래? 원시 취득이라고. 얘는 취득을 실질적으로 한 건 아니죠. 지목만 바뀐 거다. 근데도 취득한 거로 본다 해서 간주 취득 그럽니다. 이게 취득 형태라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말하는 취득은 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취득은 다시 뭘로 난다?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난다는 얘기고 승계는 다시 유상승계와 뭘로 난다? 무상승계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상승계, 매매, 교환, 뭐 현무술자 이런 게 있고 연부취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은 뭐가 있다? 대표적인 뭐 상속과 증여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유상승계, 매매, 교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 지목만 아시면 되고 여기 연부취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연부취득. 그 요약집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뭐다?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다?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연부취득은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사는데 돈이 없어서 5년간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연부취득 그래요. 그럼 얘가 여러 군데 나와요. 뒤에 연관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잖아.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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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100억짜리인데 돈을 1년에 한꺼번에 못 주니까 5년간 나눠주겠다. 그럼 1년에 20억씩 줘요. 자, 그러면 얘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 취득세를. 근데 취득세는 다 잔금을 줘야 세금을 내는데 그럼 과세권자는 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네가 돈을 이렇게 20억씩 나눠주니까 세금도 어떻게 해라? 나눠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억 줄 때마다 세금을 각각 5번에 걸쳐 나눠내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금을 걷어요. 이때 용어가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 자, 이 20억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뭐다?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연부금액 그래요. 말 그대로죠? 매년 지불하는 금액. 100억이 연부금액 그러면 안 되죠? 100억의 연부금액이 무슨 뜻이 돼버린다? 1년에 100억씩 준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연부금 총액이라고 해요. 연부금 총액. 다른 말로 총 연부금액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용어는 구분하셔야 돼요. 왜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뒤에 가면 과세표준. 자,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이 뭐냐? 그러면 연부금액이 과표입니다. 뒤에 가면 이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죠. 근데 그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 왜냐면 세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각각 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표냐? 얘가 과표냐 그 얘기인데 과세표준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하죠. 거꾸로 해석하면 세율은 어디다 곱해? 과표에다 곱해. 이 말은 뭐가 과세표준이에요?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과표인 거죠.
자, 그럼 세율은 어디다 곱해? 25개 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값인 거죠. 그러니까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이 뭐다? 연부금액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연부취득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얘가 계약기간이 최소 몇 년? 2년 이상이어야 돼요. 왜요? 연부란 말은 돈을 나눠주는 거죠. 일단 분할이에요. 그죠? 할부란 말이죠. 결국은. 그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분할이란 말, 할부란 말 성립이 되려면 최소 몇 번 이상은 나눠줘요. 최소한. 2번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계약기간이 최소 몇 년?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됩니다. 근데 갑자기 100억보다 없어 보이게 50만 원이냐면, 자,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50만 원 이하면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죠. 50만 원 이하면 왜 성립이 안 될까요? 50만 원 이하면 뭐가 돼? 면세점. 얘가 일단 취득에 해당이 돼야지 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50만 원 이하가 돼버리면 면세점이 적용되니까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죠. 이때 그러면 얘가 이 50만 원에 해당되는, 즉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요걸 가지고 합니다. 총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이고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죠. 뒤에 가면 다 계속 언급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얘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 얘가 돈을 주려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서에 1월 1일 날 주기로 했다. 그럼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근데 1월 1일에 돈을 못 준다고 했잖아요. 왜 못 줘? 빨간 것이에요. 빨간 것이. 문 닫았어. 그죠? 그래서 얘가 1월 2일 날 줬어요. 그러면 1월 1일은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이고 1월 2일은 뭐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얘는 그럼 계약성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취득 시기 얘기죠. 그럼 중간에 얘가 여기서 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등기 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겠죠. 등기했다는 얘기는 돈을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3번 내다가 등기했어요. 그럼 이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세금 내야 되잖아. 얼마? 뒤에 거 다 내야죠. 왜 등기 쳤으니까. 40억이 되겠죠. 자, 등기를 안 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서 해제. 자, 그러면 지금 세금 3번 냈죠? 취득세? 중간에 계약 해지됐습니다. 요 앞에는 취득세 3번 낸 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자, 얘가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등록세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등록세에 뭐가 있냐면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 안 해줘요. 그럼 걔랑 엉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엉킨다는 얘기는 무대뽀로 외우면 엉킬 수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죠? 근데 얘는 그 생각하면 돼요. 얘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취득세를 배우죠. 우리 뭐 배워? 취득세. 아까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라 했어? 그렇잖아요. 자, 얘 3번 냈어. 계약 해지됐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요. 왜? 취득 안 했잖아. 취득세는 취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취득을 안 했는데 세금 냈잖아, 3번.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야 돼? 환급해줘야지. 그럼 얘는 환급해주는 거예요. 근데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거니까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든 나랑 관계없기 때문에 환급 안 해준다. 결론은 환급 얘기는 두 군데 나온다고 그러겠죠? 그럼 나중에 둘이 엉킨다 그러면 뭘 잘 기억하시면 돼?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니까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면 뭐 취득세는 탑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취득을 안 했잖아. 돌려줘야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가 관련된 거야? 연부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연부취득은 이렇게 정리하면 과세표준은 뭘로 간다?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죠?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 그죠? 총연부금액 그렇게 합니다. 연부금 총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취득 시기는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중간에 그리고 등기치면 등기치를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해준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연부취득. 그럼 나중에 이제 가면 취득 시기 할 때 연부취득 나오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시면 되고, 과표 나오면 연부금액을 과표한다 그러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면세점 나오면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연부취득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상은 연부취득 내용만 잘 정리를 일단 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시는 최초취득이죠. 뭐예요? 얘는 이런 거죠. 토지를 한다? 매립간척한다.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건축물 건축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 그냥 대충. 왜냐면 여기 보면 자세히 가면 뭐 신축과 재축은 원시취득으로 보고 뭐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 그런 거 시험에 언급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새로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량. 이게 중요하죠.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뭐한다?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했다.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뭘 기억해라? 얘네들은 나오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 기계장 얘네들은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그럼 예를 들면 K7을 원시 취득하는 건 누구예요? K7 원시 취득. 기아 자동차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아 자동차가 K7 한 대 조립해서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얘는 기아 자동차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얘는 기아 자동차를 위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세금 부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기아 자동차가 차 세금 낸 거 차값에다 포함시켜버린다니까. 그럼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안 내는 거죠. 부과를 안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승계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은 승계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원시 과세 안 한다는 얘기 언제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기아 자동차로부터 승계취득할 때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왜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왜? 기본서 외웠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광업권, 어권도 있습니다. 얘는 뭐야? 광업권, 어권. 얘네들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등록. 뭐 최초 등록하는 거 우리가 특허 출원 그러잖아요. 그죠? 얘도 출원. 최초 등록이에요. 그죠? 이것도 나중에 면제를 줘요. 면제. 그죠? 그래서 이 원시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기억할 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자, 그럼 이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죠. 뭐예요? 간주취득.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간주취득은요, 간주취득은 여기 하나만 연관된 게 아니라 쟤를 모르면 나중에 얘가 뒤에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중가산세하고 이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배워요. 얘하고 얘. 이 두 개가 다 간주취득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간주취득의 종류 4개를 모르면 쟤네도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첫 번째가 뭐다? 토지에 뭘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이 뭐예요? 땅 이름. 전박, 과선, 목장, 용지 이거죠. 이거를 변경한대요. 그죠? 형질 변경. 전을 가지고 있는데 뭘로 바꿨어? 대로 지목을 바꿨습니다. 지목이 변경됐네요. 자, 여러분 간주취득의 특징이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실질적 취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나는 실제로 뭘 취득한 건 없어. 그런데 뭔가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너는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갖 거면 이것도 갖 거라는 거죠? 지목 변경됐네요. 자, 전일 때, 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다? 당연히 대가 비싸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얘기야? 가액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증가된 만큼을 네가 실제로 뭘 산 건 아니지만 요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게 얘가 간주된 거죠. 토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그러니까 뭐 건축법상 대수선 같은 거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뭘 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종류 변경. 해서 얘는 뭐가 돼야 돼? 가액이 증가돼요. 내가 지목을 변경했는데 돈 들였는데 지목 변경했는데 금액이 안 올랐대. 근데도 세금 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나마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점 주주.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이게 제일 우선은 뭐라고요? 제목 4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거 안 외우면 저 뒤에도 못 풀어요. 중간산세하고 특례세율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종류를 무조건 외우셔라.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뒤에 과표할 때 이 지목 변경도 과표에 되게 달라고 시험해요. 그리고 얘는 뭐 과점주는 여기서는 과점주가 제일 중요하죠. 과점주주. 그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과점주주는 뭘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해서 가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장법인은 50%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5%? 택도 없습니다. 2%, 1%도 안 되고 1%, 1.1%뭐 옛날에 1.1%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삼성전자주 5%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와우,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재산이 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왜? 삼성전자 주식이 그게 총 발행 주식도 엄청난데 5%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한 주당 주가가 200몇만 원씩 하는데,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내가 주식 이번에다 적금 타서 저기 삼성전자 주식 산다? 1억 주 샀다? 그럼 몇 주 못 사요? 그죠? 왜? 200만 원 쳐도 50주밖에 못 사.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죠.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액면분할한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죠? 그런 거 알았으면 돈 버는 거 그밖에 없는데, 그죠? 그걸 미리 알았어 봐. 그럼 옛날에 딱 타놓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냥, 그죠? 그게 막 몇십 배 뛰는 것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몇십 배 뛰는 것도, 그죠? 그런 거 많죠. 알면 뭔 기정이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그게 우리 기본 논리예요, 그죠? 왜 그래?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노후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가 노가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식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머리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진 않아요. 돈이 없었거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계속. 근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그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공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교도 안 되게 공부를 해요. 막 진짜 목숨 걸고 잠 한 2시간씩 자면서 컴퓨터 모니터 매달려가지고 연구하고 그래요. 그걸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돈을 다 벌어요. 그냥 버는 건 없어. 근데 주식에 돈 있는 사람 누구야? 그냥 가서 에이 이런 사람 100%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살벌해요. 내가 봐도 깜짝 놀래요. 막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걸 하도 봐가지고 이게 뭐지? 모니터 하다 보니 이게 마우스를 하도 해가지고요. 이 손 지문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 마우스 내리면 쭉 내리면 이게 올라가냐. 이걸 얼마나 많이 봤으면 목 디스크는 기본이라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만 있으니까 그걸 몇 년씩 하니까. 제 친구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하는 애. 걔 지금 한 2년째인가 거의 페인. 근데 진짜 걔는 눈 뜨면 그것만 해요. 근데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점 걔가 이게 통화해보면 실력이 점점 늘는 게 사실이에요. 왜? 하도 공부를 하니까. 막 전문가예요, 완전히. 전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뭐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세상에 날로 되는 거 없다니까. 근데 희한하게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하면 약간의 날로 먹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최대한 덜 하고 합격하려고 그런 도덕윤심법 비슷한 걸 갖고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 통화로 전화 왔는데 상담하는데 옆에 들으니까 상담하다가 상대방이 나중에 전화 왔고 끊었대. 얘기하다 말고. 왜? 네 뉘앙스 그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2달 하면 될 줄 아는 거야. 한 두세 달 하면 될 줄 알고 전화했다가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끊어버린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날로 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했죠? 내가 이 생에 내 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다. 그거보다 좀 더 해야 돼. 그래도 나는 세상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적이 없다.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해요. 왜? 개인차거든요. 내가 이 생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다. 그건 개인차야. 학교 들 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수업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다 졸업만 했어. 그러면 그분은 여기서 지금 공부 한 2시간만 해도 내 생에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 거지. 근데 그분은 떨어지지.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니고. 본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50% 초과죠. 자, 얘는 이런 뜻이에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뭐가 필요해요? 부동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가 A 법인이 부동산 1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A 법인이 이걸 샀으니까 세금은 A 법인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갑이 이 법인에 투자해서 뭐가 됐어? 주주가 됐어요. 근데 지분이 60%인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주주다? 과점주주라겠죠. 이때 그러면 얘가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 이걸 산 거잖아요.
얘는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단지 주식을 샀을 뿐인데 하필 뭐가 된 거야? 과점주주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이 10억 중에 얼마? 60% 6억만큼을 네가 취득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A 입장, 갑 입장에서 당연히 간주 취득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실제로 얘가 산 건 아니니까. 이게 일단 간주 취득, 과점주주 취득의 얘기입니다. 의미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뭐다? 얘가 뭘 때? 법인을 설립 당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60% 맞지만 설립 당시니까 과세는 안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최초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얘가 원래 지분이 40%였는데 얘가 얼마 됐다? 6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과점주가 된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그죠? 그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합니다. 그럼 얘는 60%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차. 재차는 뭐예요?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되는 거예요. 얘가 40이었는데 지분 사서 60 됐다가 팔아가지고 30 됐다가 다시 얼마가 됐어? 70이 됐다. 그 얘기죠. 여기 이제 재차예요. 자, 이때 과점주주였죠? 네. 팔았죠? 네. 다시 됐잖아요. 네. 이걸 재차라고 해요. 이때 어떻게 한다?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 10%. 요것만 과세가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 증가가 안 됐다 그러면 얘는 과세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했다, 30했다, 다시 60 됐어. 재차는 맞죠? 하지만 지분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죠. 일단은 기본으로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얘는요. 이거는 뭐, 지문에 껄핏하면 나오는 거예요. 설립 당시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비상장 법인이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해당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얘가요. 이렇게 취득했는데 이 내막을 봤더니 얘가 토지 5억, 건축물 4억, TV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여기에 해당돼요. 60%. 전체 과세한 됐죠? 몇 프로? 60%. 자, 이때 그러면 얘가 요걸 갖다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가 내야 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60%를 책임져야 되잖아. 60% 얼마? 6억. 일단은 객관식, 여러분 주관식은 여러분 상관없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객관식 1번 1번 6억, 2번 5억 4천. 그렇지? TV라니까 TV. 테레비. 5억 4천이네요. 그렇죠. 5억 4천이에요. 네. 이걸로 하면 안 돼. 왜? 이 TV는 취득세 안 내잖아요. 네. 그 이걸 가지고 10억이니까 6억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 얘는 안 내니까 이것만 세금을 내잖아. 그럼 9억만 세금을 내니까 여기다가 60% 하는 게 맞는 거죠. 6, 9, 54. 왜냐면 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나오고요. 얘도 나오고요. 지분 계산하는 거 나왔었고 시험에요. 그리고 이 과표 계산하는 거 나왔었어요. 시험에. 3년 연장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요. 그리고 그때 나올 때 그때 당시는 문제가 6억이었어요. 그냥 10억이니까. 근데 내막이 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면 대충 보고 10억이 60%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취득세 안 내니까 얘는 해당 없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하시면 되고, 얘는 그리고 증자를 하거나 지분이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날 때 지분 증가가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을 해서 지분이 늘어나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증자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감자. 이 감자, 그 감자 아니에요. 침 삼키지 마시고 오감자 아니고, 그죠? 감자. 그죠? 이는 뭐야? 지분을 줄인다는 거죠.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 얘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식 숫자는 똑같은데 감자는 총 발행 주식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지분 숫자는 똑같은데 주식 수는 똑같은데 총 발행 주식이 주니까 내 지분은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증가됐을 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증자가 된다. 그렇죠? 감자는 아니고. 강원도 감자가 맛있죠. 하지 감자 탁 그냥 뜨끈뜨끈할 때 탁 해서 그냥 탁 해서 먹으면 맛있죠. 제가 옛날에 저 말했잖아요. 모 학원에서 이거 얘기 한번 했다가 이거 설명하다가 그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저녁 때 야간반 계신 분이 감자를 이만큼 삶은 거예요.
나는 그 감자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웬 감자 얘기했더니,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감자 얘기해서, 그거 얘기 아닌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만큼 삶아왔으면 한 번도 아니고 뜨끈뜨끈해요. 딱 타임 맞춰오신 것 같아요. 6시 반쯤 오셨는데. 그래서 야간반 사람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야간반생은 다 나눠 먹은 거죠. 야, 근데 뭐 이만한 다라를 들고 왔다니까, 막 이만한 다라.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강의 가면 되게 좋은 게,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먹을 걸 막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막 냄비 같은 데를 막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그냥 먹는다니까, 나눠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막. 고무다라에다가 막 이만큼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가지고요. 밥을 비벼가지고 그걸 가서 나눠 먹어요. 점심 때. 그 준비를 해와 막 야채랑 해가지고 다라 이만 거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막 비벼요. 1시간, 2시간 끝나고 나가지고 몇 명이. 그거 딱 끝나면 이만큼 돼 있어. 그러니까 퍼먹는 거 같이 쭉 눌러가지고 막 백숙수에 먹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백숙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 참기름. 전 등기름도 받아봤다니. 들기름. 수강생이 자기가 짠 거라고 들기름 2병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6명 중에 2명만 준 거야. 선생님이 다 안 주고. 왜? 그게 비싸잖아요. 또 양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 저하고, 그때 무슨 선생님이 2명만 준 거야. 몰래. 그랬다고. 이거 선생님이 다 주는 거 아니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가 2병을 딱 준 거야. 근데 들기름이야. 직접 짠 거예요. 중국산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니까. 야, 신기하죠. 그죠? 하긴 뭐 저기 수강생 작년에 여기서 옥수수 받았어요. 제가. 옥수수 집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택배로 왔어. 옥수수가. 이만큼 한 박스. 잘 먹었어요. 그죠? 달라는 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분 증가는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요. 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10억에서 얘가 60% 책임졌어요. 근데 얘가 지분을 또 사가지고 얘가 또 A 법인이 또 부동산을 한 달 있다 또 샀어요. 10억을. 난 지분이 현재 60%에 아직도요.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한 번 과점주지, 영원한 과점주지 그건 아니고요. 지분이 변동이 없으면 얘가 추가 사더라도 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과점주주 얘기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일단 제일 기본은 뭐다? 이거 3가지를 무조건 기억하신다는 거죠.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산은 증가분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게 과점주주 얘기다. 그보다 우선인 건 뭐라고요? 이 제목 4개를 외우셔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죠. 자, 취득 형태를 쭉 해서 우리 교재 요약집에 20페이지에 거기 취득의 범위 해가지고 사실상 취득해서 1번 원시 취득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은 뭐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제조직, 건조, 가로원에 뭐라고 돼 있다? 과세하지 않는다. 원시는 과세 안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밑에 광업권, 원권은 출원이다. 면제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데 있죠? 맨 밑에. 그러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 과세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승계 취득은 뭐 유상, 무상이 있고요. 거기 연부 취득 돼 있죠? 설명돼 있죠? 21페이지. 연부 취득. 계약 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고 50만 원 초과해야 된다. 과표는 뭐다? 연부 금액이다. 근데 만약에 이거 할 때 계약금도 있었다. 그러면 계약금도 과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취득 시기는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면세점 뭘로 가요?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연부 취득적인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한다 안 한다? 한다. 됐죠? 의제 취득 나와있죠. 가액증가 나와있죠. 그래서 거기 1, 2, 3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자로 인한 주식 비율 증가는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여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변동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은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은 취득한 거로 간주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A법인이 여기 보면 부동산 10억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지분 내가 60%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법인이 병이라는 신탁기관에 부동산 10억을 신탁을 해놨어요. 그게 갖다 맡긴 거죠.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A 법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60% 간취득으로 간주할 때 무엇도 이 신탁 재산도 얘가 같이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거로 간주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비상장 법인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설립시 과점주주는 뭐한다?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점주주 아닌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
전체 지분을 모두 취득한 거로 본다. 지금 설명한 얘기들입니다. 넘어가시면 22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재차 과점 주주는 뭐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이미 과점 주주는 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보세요. 저기 짬밥이 안 돼서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기억하라고요. 설립 당시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차는 증가분. 과세 대상은 한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과세권자라고 돼 있죠. 자, 과세권자는 얘는 특광도세니까 뭐요? 납세 증여를 특광도지사가 과세권자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징수는 위임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취득세가 특강도세인데 내는 건 어디다 낸다? 그죠? 시공구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도세, 징수,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세는 징수로 위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원래 특광도세인데 세금은 어디다 낸다? 시, 군, 구에다 내요. 그 뭐 했다고요? 징수를 뭐 했어? 위임했어, 위임.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 사면 강원도다 원래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다 내라는 거야? 원주시에다 내라는 얘기야. 왜? 강원도에 내라고 해서 그 도청에 내려고 춘천 가려고 갔더니 어디가 있어? 원통에가 있어. 엉뚱하게 간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엉뚱하게 갔어요. 서울서 이제 뭐예요? 충청남도 도청에 홍성에 있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 가려면 찾아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지 말고 어디다 내? 그냥 여기다 내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이 걷어서 어떻게 해? 갖다 주는 거예요. 도에다. 그러니까 징수 위임해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데 있어요.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ян다. OX.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ян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시험 볼 때는 당연히 틀리다겠죠. 왜? 야, 내가 시군까지는 이해해도 금고는 아니지 않냐. 무슨 세금을 금고에다 내냐? 무슨 금고에다가. 뭐, 그럼 은행 가, 그럼 시군에 가면 애들이 여기다가 금고에 돈 받으면 띵 열어가지고 금고에 넣고 이러냐? 설마.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금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옛날에는 다 금고에다 돈 놨잖아. 이렇게 띵 열리면 딱 해가지고 번호도 이렇게 돌려놓고, 그죠? 그게 금고 아니에요, 그게. 그죠? 지금 우리 집에 금고 있다? 그런 분들은, 요새 집에 금고 있는 드물죠? 금고 있다는 얘기 뭐야? 뭔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 기준품이 있다는 거죠. 뜩 열면 문서 같은 거, 그죠? 뭐 무기명 CD 막 이런 게 있고, 그죠? 막 그다음에 골드바 있고, 그다음에 5만 원짜리 막 쫙 그렇게 쌓리고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런 거, 그죠? 있어? 금고? 우리는 금고는 안 두고 뭐 금고가 뭐냐? 통장 잔고도 없는데 무슨 금고가 있어? 그죠? 어제가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 그죠? 난 그럼 데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데이. 진짜 짜증나요. 뭔 놈의 데이가 우리 관계도 없는 데이가 이렇게 많아. 그 웃기죠, 그게. 골 때리는 게. 그러면 화이트데이면 사탕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탕 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사탕 안 먹는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 그냥, 그럼 뭐 들었냐고 그래. 안 하면 또 뭔가 분위기 찝찝하고 막 그렇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야? 나는 단 거 안 좋아하고 요새 다이어트 중이야. 그럼 뭔 얘기야? 다른 거 사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화이트데이 왜 그걸 사야 되는데?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면 발렌타인데이 때 나는 초콜릿 주느냐? 안 주거든요. 왜? 난 초콜릿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당신 안 먹지? 안 먹어. 안 줘. 그럼 사탕은 뭔가 줘야 되는 분위기예요. 희한하죠, 그게. 그래서 어제 전화했던 우리 아이표가 진짜 필요 없대요. 근데 아무리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막 사탕 몇 개 준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콜릿 있었어요. 있어요. 그거 이렇게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탕 하나 줄 때 너네가 안 먹어 왜 줘서 그래? 또 하나 주니까 됐다. 근데 내가 초콜릿 딱 주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그러냐고.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화이트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리고 데이 때문에 죽는다니까 아주 그냥.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따져. 아이고, 그 아가씨들이나 연애할 때나 생기는 거지. 최수종이가 사람 다 망쳐놨어. 걔 막 TV 요새 나와가지고 막 또 뭐 한다고 25년 한다고 막 이벤트 한다고 난리잖아. 아이고, 그게 뭐요. 우리는 안 맞아, 그런 거하고. 그죠? 울었었고, 왜 이렇게 울었어? 아이고. 하이라가 남편 같아, 성격이. 최수진이 의외로 눈물이 많아요. 그죠? 희한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금고는 아니라 금고. 이게 무슨 건가? 지정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 그죠? 있으면 은행이 되라는 얘기죠. 없으면 되지 말고. 그죠?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과세권자. 자,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다 낸다겠죠? 그러면,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시장구수 구청장이다. OX. XX. 과세권자는 얘예요. 왜? 과세권자 뜻이 뭐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 얘가 누구야? 특광도예요. 그죠? 여기다 세금 낸 데서 얘가 과세권자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징수는 시군구에 임했지만 과세권자는 뭐다? 특광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손가락질하고 있네요. 잘 보시라고. 취득세는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맞는 짐이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기출주문 쭉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콘도미니엄 등기된 부동산 입차. 잘 보세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입차권, 골프 회원권, 지목이 잡힌 기타 등등은 모두 뭐다?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된 취득의 목적물에 해당된다. 즉 과세 대상이다. X? X죠. 어디가 틀렸어? 임차권. 이 등기된 부동산 입차권은 뭐예요? 양도세에서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문제가 단점이 뭐냐면 그게 너무 잘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다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래, 임차권 읽으면서 뭐라 그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읽자마자 아, 얘는 취득세는 아니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 그렇지, 얘는 등기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 그게 맞았다는 거야. 아니죠. 실제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옛날 나온 거잖아요. 이때 당시 다 틀렸어요. 왜? 등기된 부동산 입차권 그런데 2번이 답이었거든요. 4번에 근데 뭐라고 나왔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2번을 딱 쓰려고 보니까 4번이 어라? 이게 그냥 토지가 아닌 거야. 보통 토지가 아닌 거야. 뭐야? 잡종지인 토지. 아, 여기 뭔가 헛짝지근한데. 그래가지고 4번 썼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재수생이 하신 분이. 자기도 2번인지 알았대. 근데 4번이 보니까 잡종지가 그래서 껄쩍지근하더래. 아, 그럼 2번 써야지. 그잖아요. 2번은 확실히 답이잖아. 4번은 껄쩍지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껄쩍지근 4번을 써? 2번을 써야지. 그리고 4번 쓰고 틀린 거야. 잡종지는 토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토지라고 놔야 되는 거야. 그 이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1번 소, 2번 염소, 3번 돼지인데 갑자기 돼지 앞에 돼지 품종이 빠끄셔인 돼지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돼지는 가축이냐 아니냐? 빠끄셔. 야, 빠끄셔는 돼지가 아닌데? 돼지가 품종이 있어요. 빠끄셔, 요크셔, 랜드레이스, 두룩저지. 이게 돼지 품종이야.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게 돼지 품종이에요. 덩어리 긴 거, 하얀 거, 랜드레이스, 붉은색 돼지가 두룩저지거든요. 이 빠끄셔, 요크, 랜드 이게 다 돼지거든. 얘도 돼지고, 돼지고. 근데 빠끄셔는 돼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시험 문제 틀린 거 황당하다니까요. 무슨 막 난이도 높아 틀린 것도 아니고. 이런 건 툭툭툭 틀린다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2개, 3개, 4개 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죠? 등기된, 이거 뭐예요? 양도세. 2번. 얘도 뭐예요? 쭉 나와있죠? 이게 대상이에요. 그죠? 읽어보시면 되고. 3번.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 교환에 의한 농지 취득은 취득세 되죠? 농지 취득, 교환이니까 유상승계고. 건축물 건축, 원시 취득. 증여로 의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맞죠? 매매로 의한 특허권 취득. 이긴 아니죠. 매매는 맞는데 취득으로 보는데 특허권은 취득세 안 내죠. 그죠? 특허권은 취득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 사실상 변가액증과 간주 취득. 어디가 틀린 거야? 특허권은 아니죠. 한번 물어볼까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요? 분양권 입주권. 아니에요. 양도세인데요? 근데 뭘 안 내? 취득세 아니에요. 그죠? 4번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의 건조나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죠? 근데 언뜻 보면도 맞는 것 같아요. 뭐에 하나요? 그러니까 승계 취득에 하나요? 납세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가 맞는데 얘는 원시 취득에 하나요? 납세 의무가 있다. 틀린 거죠. 9번은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취득세는 뭐다?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리죠.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6번은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했대.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간주 취득 맞고. 10번 개인 간 부동산 교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교환은 유상승계입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표적인 유상승계죠. 내야죠. 이게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이거 틀린 거 많아요. 왜? 개인간 교환 아니래. 왜 아니에요? 교환 유상승계인데. 그죠? 8번. 다음의 모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근데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추정의 뜻이 있다겠죠. 그래서 뭘 하면? 입증하면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건데, 보세요.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하면 얘는 뭐다? 배우자 걸 취득해서 원래는 증여인데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겠죠. 2번.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 취득했대. 이것도 파산 선고된 걸 취득하면 얘도 유상승계.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뭐 했대? 증명했대잖아. 그럼 뭐요? 유상승계고. 4번. 권리 이전이나 행세,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대. 자, 얘는 유상입니다. 왜? 교환인데 여러분 교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등기가 된 걸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는 남편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하나는 부동산이 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세금 정상적으로 내고 이건 남편 거, 이건 부인 거라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환하니까 부부지간이어도 뭘로 본다? 교환은 유상승계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고. 5번이 그런 거죠. 5번이. 증여자의 채무로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유상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가 이런 거라 했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뭐나? 저당권 3억이 설정돼 있다. 이걸 갑이 뭐라고 한다? 을한테 증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내 대신 저 3억을 떠안아라. 그 조건부로 증여해주는 걸 뭐라 그래?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그러면 요 3억은 뭘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고 7억은 증여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취득세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주는 애가 채무 부담은 돈 받고 파는 걸로 보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돈 주고 산 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증여로 본다니까 나는 보다 공짜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 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은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상승계 아닌 건 뭐야? 5번이죠. 5번은 뭘로 봐? 무상승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걸 고르셔서 정답이 5번이었어요. 걔는 유상승계 아니잖아. 뭐라고 하면 유상이에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왔으면 유상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언뜻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얘가 유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문은 이거를 아니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얘는 유상이 아니라 뭐예요? 무상인 거죠. 그럼 정답 5번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는 항상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9번은 거기 보면 이제 이게 과표 지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죠. 약간 있어 보이게 한 거죠. 발행 주식이 10,000주인데 몇 주 갖고 있대? 5,000주. 그럼 몇 프로야 지분? 50%. 그 얘기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50%. 그 다음에 몇 주요? 6,000주니까 몇 프로? 60%. 그 다음에 3,000주니까 30%. 그 다음에 7,000주니까 70%.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몇 프로? 10%, 10%. 이게 희출죠. 재차 가좀 주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라고 10,000주에 5,000주, 10,000주 중에 6,000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50%, 60%, 30%죠. 시험보러 가면 10,000주에 6,000주 그러면 얘가 몇 프로지? 그때 가면 그런다니까? 아무 생각 없다니까 그때 가면. 그죠? 정신 나간다니까. 막 제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시험 볼 때 가면 막. 옛날 우리 수강생 중에 제 강의 들은 분 중에 그 시험 보는 당일날 낚시 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시험 보는 당일날 일요일 아침에 낚시를 갔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웃기죠? 싫어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웃긴 얘기죠. 근데 성적이 되게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재수생이시래요. 근데 성적 잘 나오고. 그러니까 점수 원래 나오신 분이 학교 가는데 자기가 진짜 뭐가 하신 거죠.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가다가 갑자기 이날 일찍 일어났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간만에 낚시가 그랬다는 거야. 그 낚시를 한참 하다 보니까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니까 시험 보는 날이라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싫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시험 보는 날 막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시험 보는 날. 제가 가보잖아요. 학원에 이렇게 시험 보는데 갈 때 있거든. 기다리면 일찍 와서 들어가야 되잖아. 막 이제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느리죠. 천천히 걸어와.
그것도 뭐 몸단장 한 것도 아니야. 막 몸빼 비슷한 거 입고 막 추리닝 막 이렇게 무릎 나고 입고 막 머리 새집 찍고 이러고 와. 누구만 그런 시험 보러 오는 거야. 근데 그 정신으로 시험을 보면 안 되죠. 일찍 와서 미리 좀 알아보고 가서 자리에 앉고 그래야지. 자세가 안 돼, 자세가. 그치? 9번 너무 쉽죠? 별거 아니에요. 그치? 가장 10번은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지분으로서 과점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땡. 그렇죠? 왜? 설립 시 그랬잖아. 필요가 없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쳤다가 2절 납세 의무자.